네, 3월 10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피고인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게 법원의 구속 취소와 그리고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다시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불안을 호소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과 함께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따박따박 꼼꼼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다들 많이 놀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속 취소는 생각하지 못했고 실제로 구속 취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어서 나왔습니다. 일감 어떠셨어요? 구속 취소 결정문을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오후 늦게 받아봤는데요. 이 결정문은 그 결정한 판사님이 매우 잘못한 결정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비겁한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결정문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지난 70년 동안 검사들의 구속 기소가 많이 위법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도 아마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의 그 구속 자체가 구속 기소 자체가 전부 위법해지는 그런 문제가 형사소송법의 날이라고 분명히 문헌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사님 혼자 시간으로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이 구속을 취소한다면 본인이 그동안 형사재판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전에 자신이 한 형사재판에서 이렇게 날로 계산한 구속사건 다 풀어줬는지 묻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안 풀어주고 왜 윤석열 피고인만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지 그걸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이 결정문이 비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뒤에 보면은 공수처 수사권 관련해서 이것은 나는 판단 못하겠고 대법원 해석이 없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일단은 구속 취소하고 어쩌고 이런 결정이 있는데 그러면 1심, 2심 판사가 있을 필요가 없죠. 대법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거 판단하라고 지금 이 사건 주임 판사가 된 거예요, 본인은. 그러면 대법관 그 옆에 가가지고 옆에서 그냥 보좌하고 있지 뭐하러 그 판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본인이 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포기해야 되는 거죠. 다른 판사님이 판단하라고. 네.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근데 아마 이게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나 봐요. 예. 왜냐하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님 두 분이 그 사건에 대해서 적법하다. 영장에 대해서 수사권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서울중앙지법에다가 또 윤석열 측에서 또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영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 중앙지법에서도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맞습니다. 세 분의 판사님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본인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본인 나 되게 무능해. 이거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로서도 매우 부적절하고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도 저는 그러니까 그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판단을 그렇게 한 걸로 봐서는 앞에 뭐 체포 적부심 관련해서 뭐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된 결정, 그 다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관련해서 뭐 시간으로 계산한 이 결정 자체도 매우 잘못된 결정임을 스스로 표방하는 거다라고 보이고 그러면 잘못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수사팀이 즉시 항고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수뇌부가 즉시 항고 안 하고 석방지휘를 지휘했어요. 네. 이것은 지금 뭐 야오당에서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할 겁니다. 원래 대검의 수사 지휘라는 것은 수사팀에 하는 수사가 위법하고 그리고 매우 부당한 이런 경우에 그것을 바로는 지휘를 하는 것이지 법에 있는 걸 하겠다는 걸 막는 게 지휘가 아니에요. 법에 있는 거를 대검이 그거는 지휘권 남용이에요.
지휘권을 일탈한 겁니다. 그래서 네. 직권남용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검 검찰총장과 대검 수뇌부가 나중에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저것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법원도 문제요, 검찰도 문제요. 이제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어제 저희 그 토요일 날 긴급 라이브에서 양부남 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법원과 검찰이 짜고 한 기획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번도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만 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즉시항고 과거에는 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근데 이제 와서 또 즉시항고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건 모종의 기획이 있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이겠느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부남 의원님께서 어디서 뭐 그런 정보를 받으셨는지는 전 모르겠고 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한 게 없어서 네. 그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법원과 검찰 모두가 잘못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 과정에서 뭐 서로 간에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다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 부분은 예. 법원 입장에서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결정을 했는지 그것은 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10년 전에 김주현 지금 그 민정수석이 네. 즉시항고 관련 이 사건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에서 예. 그러니까 구속 취소 규정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한 법 개정 설명하러 와서 의견을 내려와서 즉시항고가 있어야 된다. 네. 집행정지가 있어야 된다. 네.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낸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그 본인이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그거는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예. 그건 의심스럽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진상을 규명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답답해하고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내란 수괴는 그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공범들은 전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첫 일성 메시지가 뭐였냐면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이 불균형적 상황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앞으로 법원은? 네, 윤석열 피고인은 그동안 계속해서 저도 그렇고 어떻게 본인이 책임을 안 지고 부하들한테 모두 떠넘기냐. 네. 윤석열 때문에 그 지시를 받았던 군 장성, 네. 경찰 지휘부 그 밑에 부하들이 전부 다 줄줄이 구속이 되어서 인생을 망쳤는데 예. 본인만 지금 살겠다고 책임을 미루냐 이런 비판을 계속 받아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팠는지 그래서 이제 부하들도 다 풀어주라 이렇게 메시지를 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되게 불균형이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본인이 전부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구속이 되고 네. 지시한 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풀려나고 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형사재판부 지기현 지금 부장판사가 재판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에 대해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돼요. 예. 직권으로 검찰의 구속 기소는 잘못됐으니까 네. 구속은 잘못됐으니까 예. 그 구속 기간이 도가했다고 예. 본인이 맘대로 판단했다면 예. 그러면은 그렇지만 이 건은 다른 피고인들하고 균형이나 도망할 염려 그다음에 증거인멸할 염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영장을 발부하면 됩니다. 네. 안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 두 번째는 이제 아마 윤석열 피청구인 탄핵 심판에 대해서 파면이 곧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파면이 되면 일단은 대통령 지위에서 벗어나고 네. 그 일반인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많아요. 그리고 요 내란과 딱 붙어 있는 범죄 사실이 직권남용입니다. 네.
직권남용은 기소를 못했어요, 검찰에서. 예. 그래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구하면 되고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직권남용 부분 플러스 그다음에 김성훈 차장에 대한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윤석열의 연루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모두 수사해서 나머지 추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네. 이것은 당연히 범죄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그래서 네. 파면이 되면 이후에 이제 수사와 그다음에 재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일반 사건하고 똑같이 네. 진행을 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진짜 이런 그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어쨌든 이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는 형사 25부 중앙지법 형사 25부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결정 또한 지규현 판사가 하게 되는 건데 일단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 지규현 판사가 이 다른 사건들 다른 혐의를 묶어가지고 과연 재구속을 하겠냐. 그리고 피고인 그 윤석열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그 체포 안 되려고 소위 얘기하는 한남산성을 쌓고 총이나 칼을 들어서라도 나를 보호해라, 나를 지켜라라고 경호처 경호관들에게 요구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왔어요, 감옥에서.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재수감이 되려고 할까?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걱정이 먼저 드는 겁니다. 좀 제가 질문이 좀 복잡한데 하나하나 나눠서 다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지규현 판사가 재구속할 이제 사유는 차고 넘치지만 과연 그렇게 하겠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판사라면 당연히 자기가 하는 형사재판에 대해서 피고인의 도망할 염려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윤석열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고 재판에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업무 매뉴얼이에요. 네. 그것은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가 추가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검찰에서 이제 특수본에서 할 텐데 예. 특수본에서 추가적으로 수사해서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 예. 하도록 이제 또 주장을 하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 판사가 이번에 무리한 이런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저 결정문을 잘 보면은 절차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결정이고 네. 실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측에서 주장을 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유무죄를 판단을 네.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실체 재판과 관련해서는 직접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뒤집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형사 재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은 좀 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 사건은 6개월 만에 끝내야 되지만 네. 만일에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을 나중에 진행을 해서 네. 유무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추가로 구속을 하면 되니까 네. 추가 구속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재판이 진행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먼저 좀 전해드리고 의원님 의견 듣고 제가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그리고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 그리고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장 회의를 연 거다. 검사장 회의 왜 열었냐? 이제 늦추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구속기간 법원의 이번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기존에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맞지는 않는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검사장 회의가 구속 취소 결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심우정 총장의 이 기조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거는 이제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하는 그 고발 대상자가 하는 자기 변명이죠. 네. 네, 저렇게 앞으로도 계속
계속 변명할 텐데 네. 저희가 그 초임 검사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구속 기간 넘기면은 안 된다. 그거는 검사 그만둬야 된다. 아, 검사 그만둬야 된다. 그 정도로 위중한 일이다. 그 정도로 위중한 일이죠. 예. 구속에 대해서 엄중하게 구속을 했고 예. 그러면 구속 기간을 맞춰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마지막 날 기소를 잘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서요. 예, 예. 왜냐하면 마지막 날 기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 혹시 또 기간을 예. 놓칠 수 있고 날짜 계산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지막 날 하지 않고 전날이나 그 전날 이틀 전이나 뭐 이렇게 기소를 하라고 예. 초임 검사 시절부터 배운 거예요. 근데 지금 심우정 총장이 그때 당시에 네. 구속 연장이 불어댔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럼 바로 기소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네. 그러면서 시간을 끌었고 예. 구속 기소를 회피하고 예. 그러니까 그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것이 고의였던 실수였던 간에 그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둬야 되는 사유예요, 이게. 이거는 검찰총장 그만둘 일이죠. 예. 그래서 지금 사퇴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예. 그 국회에서. 예. 그거는 왜냐하면 사람을 구속을 했는데 네.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고 중대한 사안인데 예. 지금 법원에서 구속 잘못됐다, 기소 잘못됐다, 그 계산 잘못됐다고 네. 결정을 받았으니까 그럼 그 결정을 존중하면은 자기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했으니까 그만두든지 네. 아니면은 즉시 항고로 네. 우리 잘못 안 했어. 다투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 법원은 결정은 받아들이고 나는 예. 안 나가.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 저것은.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 그만둬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법원의 네.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잘못된 불법 구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불법 구금했으니까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라는 게 국민의힘의 요구니까. 네. 그럼 거기에 책임지고 옷을 벗어야 그러니까 되는 그건 상황. 모순인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요. 모순인데 검사장 회의, 고검장 회의를 소집한 거 자체가 그때 당시에도 제가 글을 올렸는데 매우 정치적이다. 네. 이것은 예. 정치적인 행위이다. 검찰총장이. 예. 그래서 뭐 그걸로 시간을 지체해서 기소한 것에 대해서 법원의 그런 결정이 났다면 네. 책임을 지고 그만둘 사유이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심우정 총장이 점점 윤석열 닮아간다. 윤석열도 그때 예. 검찰총장 당시에 비위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예. 막 그런 뭐 국면에서도 예. 안 그만두고 본인이 막 버티고 예. 막 잘했다고 큰 소리치고 예. 막 언론 동원해가지고 예. 막 그런 의심이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도 비슷하게 잘못한 거 없다는 저런 태도는 굉장히 윤석열스럽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때 당시에 검사장 회의를 소집할 때 많은 분들께서 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뭐냐, 왜 갑자기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다수 검찰 출신들은 혼자 그 구속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이거 벗어나려고 일종의 연대 책임 차원에서 검사장 회의 소집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찌 보자면 그때부터 이런 어떤 판을 짜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은 좀 들긴 합니다. 여튼 이거는 의심의 영역이고요.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니까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좀 확인되는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사건으로 돌아와서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권이 도대체가 어디가 있느냐. 그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앞서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법원이 계속 확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있고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소환이나 이런 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집중한다 뭐 이런 차원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이 수사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 내란 우두머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 기소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완료가 됐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건데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네. 소추를 할 수 없는 거죠. 네, 소추가 불가능해서 네. 그런 거죠. 파면이 돼야지 수사가 가능한 거죠. 예, 파면이 돼야지 수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수사권 관련해서는 그 공수처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논란이 있다라고 말하는
있는 사람들은 극우 폭동 세력들하고 같은 입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네. 그 극우 폭동 세력들이 계속 수사권이 있네 없네 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거는 그냥 주장을 위한 주장이고 수사권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네. 수사권이 있어서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을 예. 세 차례에 걸쳐서 이미 확인을 한 해준 것이다. 사안입니다. 더 이상 다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다 얘기하는 것은 논란을 만드는 것은 네. 논란을 위한 논란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의원님 그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번 주에는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은 11일 또는 14일설이 유력했는데 이게 기일이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박범계 의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지금 소추위원 단원이시죠? 네, 그렇죠. 예. 이 사건은 처음부터 네. 그 사건 자체가 쟁점이 간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의 사례와 비교해 봐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11일 만에 선고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선고를 했었어야 돼요. 예. 근데 박근혜 탄핵 사유는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최서원 민간인의 국정농단 위법 행위에 대해서 박근혜가 개입을 했는지 제3자 뇌물 같은 경우에는 법리도 굉장히 복잡해요. 무죄가 많이 나오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일 만에 선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근데 아마 지난주에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그 관련해서 네. 선고를 하고 재판소에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출석 법관으로 이렇게 9분 이렇게 그 출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선고 당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다만 지금 이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좀 거의 뭐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럼 8인 체제로 그럼 선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평의를 하시고 선고 기일을 빨리 잡으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11일 정도 해야 수요일 해야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2주 만에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빨리 선고기일을 발표를 해주시고 선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은 이 혼란 상황, 국정의 혼란 상황, 그 헌정 질서의 파괴 상황, 극우 폭동 세력들이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무너지는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이 상황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관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헌법재판소만이 유일하게 이것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선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쏟아진 뉴스는 헌법재판소가 오늘부터 매일 평의를 한다. 그리고 또 헌재 주변에서는 매일 평의를 해왔었다. 사실은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오늘 아침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야 사실관계를 정리한 거다. 그래서 본격적인 평의를 통해서 좀 늦춰질 수 있다. 이번 주 아니라 다음 주로 기일이 늦춰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구속 취소에 실질적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 취소는 헌법재판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다른 사안이에요. 전혀 다른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구속 취소를 한 결정의 사유가 또 구속 기간 관련한 거기 때문에 탄핵 재판에서는 구속 기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사실관계가. 그래서 직접 증인들이 모두 나와서 증언을 했고 모든 입증이 마쳤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구속 취소에 영향을 받아서 재판관들이 그거 뭐 선고를 다르게 잡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뭐 어떤 정보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저는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 피청구인 측에서 네. 구속 취소를 빌미로 해서 뭐 네. 여러 가지 주장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주장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판단을 또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일이 그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는 평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뭐 주장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과 형사재판 다르고, 네. 그다음에 구속 취소 결정 내용이 이 탄핵 심판에 미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 판단에 대해서도 저는 신속하게 빨리 결정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론 재개 신청을 할 거다 오늘 안으로. 네, 그것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주장이죠. 예, 네. 그랬을 때 헌법재판소가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면 기일이 늦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변론 재개라는 것은 심리가 미진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를 덜 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더 필요해서 쟁점에 대해서 더 다퉈야 된다. 증인도 더 불러보고 예.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변론 재개를 하는 건데, 네. 변론 재개를 주장하는 사유가 구속 취소 때문이라면 변론 재개 신청 사유가 되지 않죠. 그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 변론 재개를 예. 받아들일 사유가 되지 않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라든가 이 헌법재판에 있어서 예. 쟁점과 관련해서 그동안 심리한 것과 다른 새로운 추가적인 예. 전혀 그거와 다른 예. 증거가 나왔다라든가 이런 거를 주장을 하면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해야겠죠. 피청구인 네, 측에서. 그러니까 뭐 사실은 무슨 뭐 계엄군 문제, 그다음에 뭐 포고령, 그다음에 국무회의 절차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전혀 그렇죠. 완전히 네. 새로운 쟁점이 나왔다라고 맞습니다. 하면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게 그런 아니라 게 사유가 될 수가 있는 예,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변론 재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런 거를 주장해보는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 측에서 변론 재개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리는 없다. 그러니까 그 쟁점 사유가 되지 않는 거죠, 법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재개 요청을 안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신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것이. 그런데 그동안 너무 당연한 일들이 안 당연한 일들로 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끊임없이 의문 부호를 찍으면서 혹여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도 예. 굉장히 상식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동안의 뭐 법조의 뭐 관행이나 법이나 예. 이런 것 가지고 예상할 수 없었던 결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는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더더욱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재판관들이 매우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그래서 아마 공격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응원과 지지도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티실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런 무도하고 부당한 주장과 공격에 대해서 그거 밀리지 않도록 네. 응원과 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여권의 압박은 어마어마합니다. 장동혁 의원 판사 출신인데요. 각하, 기각 확실해졌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선고도 연기해라 이런 요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인데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요점은 이런 선동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네. 법조인 출신들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은 저는 이제 극우 폭동 세력들과 같이 하기로 결심한 거다. 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의심이 들고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거기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들 있잖아요. 예. 유상범, 예. 박규택, 예. 주진우 예. 또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 과거의 검사 시절에 구속 기간 계산 어떻게 했는지 예.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이 계산 관련해서 본인들 한 사건들 예. 구속 기간 날로 계산했는지 시간으로 계산했는지 예.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시간으로 계산했다면 제가 인정할게요. 네. 2,300명의 검사들이 구속 기간 날로 계산해요. 날로 계산해서 기소를 하고 있거든요. 예. 본인들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해야 된다는 것도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빼고 그냥 단순히 구속 취소 결정이 났다는 것만으로 그냥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저는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가 정작 법 위에서 사실상 법기술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장 그 명태균 씨만 하더라도 이거 나도 구속 취소 신청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아마도 이제 조만간 그러니까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 다 신청해야 돼요. 그리고 구속 취소를 네. 다. 그러니까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 한 명 때문에 윤석열만 인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구속 피고인들이 다 신청을 하면 이건 사법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법에도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은 상급 법원에 그것이 맞지 않다 바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검찰 지휘부가 그것을 포기하고 이건 사법 대란 맞죠? 네. 그리고 그 여기저기에서 도처에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들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주의 주장이 계속 넘쳐날 때 우리 사법부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실무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지금 막 수임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구속 다들 구치소 교도소 가셔가지고 그거 다 수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단소송 이런 거. 집단소송.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이 결정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결정이죠. 그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초등학생이 해도 이 날이라고 형사소송법이 되어 그렇습니다. 있는데도 그것을 윤석열 피고인에게만 그건 시간이야. 날 아니야.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국민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외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는 그리고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그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공분과 의분이 있으신 거다. 왜 윤석열 앞에서만 왜 김건희 앞에서만 이 법의 잣대가 멈추는 것이냐. 왜 그 사람들은 사회적 특권 특수계급인 거냐. 우리 헌법에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들은 특권계급처럼 행세를 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또 이런 주장합니다. 불법 구금한 검찰 그다음에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과 탄핵으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폐지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 극우 폭동 세력들이 계속 공수처를 문제 삼는데 맞습니다. 이 구속기간 관련한 이 구속 취소 결정은 공수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수처는 검찰에 빨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할 때 왜 이렇게 빨리 보내?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구속기간 넉넉하게 보냈어요, 검찰에. 그래서 검찰에서 구속 기소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놓친 것은 그러니까 그 구속 취소 결정문이 맞다고 하더라도 놓친 것은 검찰이에요. 공수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없이 공수처 흔들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아마 공수처의 구속이 잘못됐다는 이런 그 뭔가 이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공수처를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 수사권을 흔들고 그리고 또 공수처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공수처의 뭐 답변이 잘못됐다. 뭐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전에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하면서 그 중앙지검 검사들 나와가지고 브리핑할 때 김건희 뭐 영장 관련해서 거짓 브리핑이 논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검사 그 기자들 막 수십 명에게 김건희 영장을 했니 안 했니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거는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압수수색을 안 하고 그것은 그거는 지금 그 기자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다 증인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수사를 하지 않고 공수처가 김건희 영장
영장을 윤석열 영장을 했네 안 했네 그 답변에 그 뭐 표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 이제 수사를 막 대대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수처를 공격해서 공수처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이번에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도 막 이렇게 계속 언론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수처 흔들기,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계속해서 위축시키는 겁니다. 그 검찰이.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경찰도 압수수색하고 공수처도 압수수색하고 모든 이제 수사권의 가장 우두머리에 검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다. 어제 김웅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공소기각 되지 않아요. 구속 기간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구속 기소 자체가 잘못됐지 않았고 그리고 이 공수처 구속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검찰에서 기소할 때 경찰 사건하고 같이 합쳐서 이게 전부를 같이 기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수처 구속 기간 이것이 뭐 설령 뭐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아마 법원에서 판단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이 사건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경찰 사건,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공소기각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아마 이거 좀 더 확인해보고 그것은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그 윤석열 파면되면은 뭐 붙어야 될 범죄 사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란과 관련해서 뭐 이것이 절차적인 위법 부분이 논란이 된다 하더라도 붙어 있는 나중에 붙일 범죄 사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뭐 다 통째로 날아간다거나 뭐 구속이 안 된다거나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을 하자면 파면이 내려져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검찰 특수본에서 이 사건 이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사실 그 수사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거 그 상급심에서 다퉈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지만 어쨌든 심우정 총장이 석방지휘를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후의 사건에서도 그렇게 개입할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을 서둘러야 된다라는 그 국회의 입장이 있습니다. 사퇴 안 하면 탄핵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사퇴는 안 할 걸로 보여요. 오늘 그 메시지 나온 걸 보면. 그럼 바로 오늘이라도 탄핵의 절차에 돌입해야 됩니까? 사퇴 의사 없음이 확인이 되면은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탄핵을 시켜야 그 검찰이 그나마 이제 이 내란죄 수사를 그나마 어쨌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수본에서는 뭐 그동안 이제 수집한 증거라든가 수사 진행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심우정이나 대검수대부의 지휘가 지금 구속 취소 관련해서는 지금 잘못된 지휘를 했기 때문에 특수본에서는 좀 더 그 지휘 없이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심우정 총장이 이제 그 국회를 통하면 탄핵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박세영 고검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지는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이슈가 생기지는 않을지. 그러니까 박세현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검사 개인을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증거를 믿어야 됩니다. 증거. 그러니까 증거를 믿고 그동안 뭐 수집한 증거 그리고 너무 낱낱이 드러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압수수색에서 나오는 증거들 이런 증거들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거들에 대해서 뭐 그 특수본에서 그것을 은폐하거나 그것을 뭐 뒤집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수사는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기소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직권남용은 내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란을 구속 기소할 정도면 직권남용도 수사가 완료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면이 되면 직권남용으로는 그냥 기소하면 됩니다. 그건 직권남용은 살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수사들에 대해서도 나오는 증거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궁극에는 이것은 뭐 특검으로 그것을 진행을 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분히 좀 복잡하게 꼬여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고 그리고 특검도 임명을 하고 뭐 이렇게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걸 또 최상목 대행이 앉아서 딱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것을 진도를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하지 않고 일이 되겠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이제 민주당하고 야당 쪽에서는 예. 그 탄핵에 대한 이게 국민들의 비춰지는 네. 이런 모습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선 심우정에 대해서도 사퇴 네. 먼저 촉구하고 그다음에 탄핵하고 절차를 조금 지키시려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 신중하게. 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의 뭐 행보들만으로도 저는 탄핵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탄핵을 직접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또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나 국민의힘 쪽 취재를 좀 해보면 본인들은 5대3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4월 18일 이미선 문영배 두 재판관의 임기까지 좀 버티고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판을 뒤집어 엎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립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뭐 그렇게까지 길게 늘릴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들을 하십니다. 불가능하죠. 4월 달까지 이 네. 재판을 끌 이유도 없고 네.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더 할 게 없다. 더 불러가지고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심리는 종결을 해버린 거죠. 종결했죠. 종결된 거죠. 더 종결해서 이것을 재개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재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심리 미진,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증거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예. 새로운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쟁점과 관련해서 조금 더 봐야 된다라든가 이런 그런 설득력 있는 명분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변론 재개의 요청을 하긴 할 테지만 쉽사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예. 뭐 워낙 예측 불가능하고 비상식적인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행태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야당에서는 어떤 경우도 다 대비하고 그에 네.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하고의 싸움은 예. 그날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변수가 있고 매일매일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대비해서 예.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예. 대비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좀 더 국민들도 그렇고 그거를 마련해서 준비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많은 국민들께서 다시 잠 못 드는 밤의 재현이다. 다시 12월 3일로 돌아간 느낌이다. 이게 이제 그거는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거대한 싸움에서 되치기를 당할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는 말씀 주신 대로 다 매일매일 새로운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이제 답답함이나 공포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덕수 총리의 복귀와 관련된 것입니다. 언제 한덕수 총리는 네. 탄핵소추 사유가 윤석열 탄핵하고 맞물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만 선고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하고 한덕수는 같이 가는 거죠. 예. 거기에 내란 관여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결정. 있고 한덕수가 있는 거라서 네. 저는 한덕수 먼저 해서 복귀가 되고 그다음에 네. 윤석열이 가고 이런 거는 저는 좀 법리에도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박은정 의원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소위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얼마나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에 충실하게 기사를 쓰고 있는지가 여실하게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압박하는 거겠죠.
그 빨리 한덕수부터 복귀시키라. 예. 라는 주장을 예. 그렇게 국민의힘과 예. 그 보수 언론이 같이 네. 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우리 언론이 지금 좀 최소한 중립적으로라도 뭐 보도를 한다면 그러면 이 사태가 네, 있지 않을 맞죠. 것 같은데. 근데 예. 그 4년 전에 제가 윤석열 감찰할 때랑 네. 비교해보면 네. 그나마 지금 낫죠. 그때는 99대 1 뭐 정도로 예. 그냥 원사이드로 밀렸는데 지금은 내란 이후에 예. 그래도 언론이 예. 뭐 그래도 조금 더 그 주장을 예. 그 민주진보 진영의 주장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이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 지금 저쪽에서 극우 폭동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그 큰 것에 이해관계가 있는 또 레거시 미디어 이런 쪽 그다음 국민의힘하고 같이 붙어서 결탁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이 사태를 냉정하게 봐주실 거고 그렇다면 그 큰 목소리를 내는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훈 앞서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밀착 경호를 하더라고요. 그 차에서 내려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는 그 극우 폭동 세력들을 향해서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고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마치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걸어서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김성훈이 사실은 중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고 있고 이제 구속이 돼야 이 서버를 열 수 있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또 불구속 재판을 이유로 대통령 경호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또 발려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안 되는 게 서울고검에서 네. 이 영장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부당하다고 이미 결정 내렸고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네. 결정했어요. 네. 그리고 법무부령에 따르면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상급 검찰청에서 서울 서부지검의 영장 그 영장 기각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미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예. 김성훈에 대해서 영장이 들어오면 반드시 청구해야 되죠. 그걸 청구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로 또 문제가 돼요, 법적으로. 예. 그것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서부지검하고 그 서부지검의 영장을 못하도록 한 뭐 또 대검 지휘부나 네. 이런 데가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성훈에 대한 영장은 경찰에서 준비해서 빨리 신청하고 빨리 청구하는 것이 맞죠. 네. 그 절망회로라는 말이 있어요, 의원님. 네. 절망회로를 돌려보면 솔직히 말하면 김성훈에게 그런 구속영장 뭐 이런 게 두려움과 공포가 될까? 또 하나 심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탄핵한다고 해서 그게 뭐 이 사람한테 큰 이슈가 될까? 뭐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어차피 법 위에서 군림하기 때문에 아무런 뭐 상관은 없어. 뭐 이렇게 이제 본인들은 나올 거고 그런 태도는 그동안 계속 우리가 봐왔던 겁니다. 그 최상목의 태도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소불위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난감하다. 국민들은 전부 법 지키느라 이렇게 오늘도 분투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법 따위 안 지켜도 뭐 내 인생에 별로 큰 의미가 없어. 이런 태도란 말이죠. 그럴수록 국회에서 따박따박 탄핵이든 뭐든 하면서 상황을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윤석열하고 싸움에 제가 이제 단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 사실은 그 지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국민들도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국민들도 단련이 되셨으면 좋겠다. 윤석열과의 싸움에서. 예. 이제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제 또 그러니까요. 다시 이렇게 돼서 이제 힘드신데 사실은. 파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파면에. 네, 예. 파면에 집중을 해야 되고, 뭐, 그 후에 이제 뭐 대선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나왔고, 뭐 네. 개헌이나 뭐 오픈 프라이머리나 뭐 이런 얘기들 나왔었는데, 지금은 파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면에 집중해야 되고 이 파면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과의 싸움은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모두가 단일 대우로 네. 싸워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예. 서로 비난하거나 예. 비판하거나 이것은 조금 예. 조심해야 되고 예. 그리고 윤석열과의 싸움에만 집중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예측하는 것은 네. 아마 뭐 파면이 곧 될 텐데 헌법재판소에서 네. 파면이 선고가 되면은 그런데 사람이 나와 있잖아요. 구속돼 있는 상태가 그렇습니다. 아니고. 예. 그러면 윤석열과 윤석열의 세력, 네. 이런 극우 폭동을 예. 지지하는 이런 세력들이 뭐 굉장히 또아리를 틀고 예.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벌어지는 전국 이 국민의힘이 과연 유리할 것인가? 네. 쪼그라들 것이다. 저는 반헌법 세력들이고 네. 하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저는 윤석열의 지금 석방이 국민의힘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거든요. 스스로. 윤석열 본인도 놀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본인도 놀랐을 거다. 왜냐하면 본인이 검사 시절에 이 구속 기소할 때 날로 다 계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는 본인도 생각 안 하고 본인도 매우 놀란 상황이고. 지규현 판사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매우 놀라고 예. 놀란 상황에서 매우 더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계속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네. 이 판을 주도를 하게 되면 예. 이게 국민의힘에 예. 과연 유리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다시는 이 검찰 세력에게 예. 목소리를 주는 것, 뭔가 이 무대에 올리는 것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단일 대우로 파면에 집중을 하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해야 할 일이고 네. 또 다른 상황이 변수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거기에 집중해서 싸우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네. 국민들도 그래서 절망 회로를 돌리면 계속 그것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 싸우게 돼요. 네. 내부에서 그게 맞지 않냐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러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네. 그렇게 했어야 됐다 이렇게. 예, 근데 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게 윤석열과의 싸움은 옛날에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튀어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잘 싸우면 되고 지금 민주당 예. 그다음에 저희 조국신당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예. 하고 있다. 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계속 싸우시면은 네. 우리가 지쳐요. 예. 그리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저쪽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 네. 그리고 국민들이 광장에서 예.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는 것. 예. 저는 이것이 필요하고 이 국면이 지나게 되면 검찰은 더 이상 이제 이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이밀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게 공소청으로 제가 만든다고 했는데 네. 공소 제기도 못 하잖아요. 예. 지금 예. 공소청 만들어야 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공소청 만들고 공소 제기하라고 예. 공소 제기만 잘하라고 만들겠다는 건데 공소청도 만들지 제가 고민이 됩니다. 지금 검찰에 대해서 검찰을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러니까 검찰도 찌그러질 것이고 예. 국민의힘 정치 극우 폭동 세력들 소수일 겁니다. 그 세력들도 찌그러질 것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 네. 모두 힘을 모아서 같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 파면에 집중해야 될 때고 그렇습니다. 파면에 집중하지 않고 개헌이니 딴 얘기를 하는 것은 가짜다. 맞습니다. 예, 네. 말씀 좀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쌍권, 권영세, 권성동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내란 수괴를 만났는데 그동안 당을 잘 운영해 주어서 고맙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관저 정치가 본격화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경찰 인사를 통해서 경찰도 사실상 내란 수사를 방해하려고 라인업을 새롭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기 직전까지 그동안 미뤄두었던 모든 인사를 하고 일종의 알박기 인사를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채비를 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 가능성이 있고, 네. 저 뭐 어디든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집회 참석하고 이럴 수 네, 있을까요? 본인 그거 좋아할 것 같고요. 근데 그 관저에서 네. 이제 나와야 돼요. 예. 그 부인하고 예. 이제 파면되면은 짐 싸서 나와야 되고요. 예. 아크로비스타 가든 어디를 가든 예. 가가지고 뭐 어디 돌아다니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검사잖아요. 검사 마인드를 네. 가지고 두고 못 보죠. 다시 구속하죠. 저 같으면. 네. 그거 어떻게 두고 봅니까? 예.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구속해야 예. 된다고 압박을 가야 됩니다. 예. 검찰하고 예. 뭐 법원하고 네. 저렇게 돌아다니고 증거인멸 가능성, 예.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예. 부인을 하면서 이 헌법 아까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그 국사범이잖아요. 네. 중대 범죄자에 그렇죠. 대해서 그 돌아다니게 예. 석방된 상태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판사와 검사의 직무유기죠. 그것은 다시 구속해라. 네. 반드시 신속하게 다시 구속해라. 다시 구속해라. 해야 되고 예. 다시 구속하도록 또 힘을 모아 그 다음에는 또 그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지금 파면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다시 구속하도록 해야 되고 뭐 말하는 거는 뭐 그동안 되게 막 아무 말이나 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무슨 불법을 더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말도 만들어내고 그런데 불법을 더한 사람 누굽니까? 본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많은 불법이 더 벌어져가지고 그 온 천지가 불법 투성이입니다. 그 구구 폭동 세력들이 법원을 그러니까요. 폭동을 하는 이런 뭐 어디 무슨 후진국에서나 일어난 일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로 잡을 것이다. 바로 잡아야 되고 그것이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래서 끝까지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은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싸우는 거, 끝까지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모두가 같이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수처가 긴급 체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네. 행사하려면 예.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공수처가.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공수처와 검찰이 지금 막 서로 간에 막 그 기싸움을 하는 거로 네. 보여지잖아요. 예. 저는 그거는 매우 서로 통제, 그 견제의 기관으로서 예. 공수처에 굉장히 그 순기능이 있다. 예.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예. 그러면 공수처가 검찰에 대해서 저 정도로 견제하고 이번 내란 수계 구속과 이 수사 과정에서도 역할을 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온갖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뭐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했지만 1분도 안 돼서 인원이란 말을 쓰는 사람인데 증거인멸 우려가 너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서 그렇죠. 그리고 예. 이 구속 취소는 요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석이라든가 예. 아니면 구속 집행정지 이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사유를 붙여가지고 뭐는 하지 말라 이렇게 예. 그 석방의 요건들이 있는데 예. 구속 취소는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예. 아무 제한 없이. 그럼 제한 완벽하게 없이. 자유인이 돼버린 건가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뭐 김성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증거는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판사가 보고 있어야 되는가. 예. 그 지기현 판사는 정신 차려야 되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거네요. 그동안의 증거인멸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은 그 비화폰 서버가 경호처가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조차도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다 현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와서 증거인멸하고 다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예요. 네. 그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도주 우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뭐 도주를 하거나 예.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 그러니까 도망할 염려는 매우 크죠. 그러니까 중대 범죄자들은 도망할 염려가 그러니까 도망을 하거나 뭐 도망을 준비하거나 이런 낌새가 보여서 도망할 염려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 자체가 도망할 염려가 입증이 됐다고 봐요. 저희들이 예, 예. 구속영장을 발부할 네, 때. 네, 네. 그래서 도망할 염려를 쓸 때 예. 이러이러한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할 염려가 크다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럼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그 사형, 무기징역, 무기근고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네. 그리고 군사반란도 되거든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 군사반란은 법정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것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중대 범죄자는 도망할 염려가 항상 있죠. 예.
그거는. 근데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를 중범죄자를 국사범을 풀어줬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이상한 기괴한 계산법으로 풀어주었다.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윤석열 스스로도 자기도 일로 계산해서 윤석열도 그동안 놀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안에서 뭐 저 양승태, 임종원 뭐 생각이 많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그 구속 잘못했나 보죠. 그럼 본인이. 예. 진짜 그 황당무계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지금 뭐 다 떠나서 어쨌든 이번 주 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시가 돼서요.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싸움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일은 너무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모두 다 그냥 일어날 수 뭐든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국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광장의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싸워 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장서서 끝까지 열심히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지금 심우정 탄핵, 그다음에 최상목 탄핵,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쨌든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길목을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 또 다시 역모를 꿈꾸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 아니냐라는 입장들을 시민들께서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